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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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음 뵙는 분들 같아요. 그쵸? 아니에요? 다, 너무 이렇게 젊고 예쁜 분들만 이렇게 뽑아서 여다가, TNG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옥광미입니다. 저를 왜 부르셨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2025년도에 뉴스킨 사업자들한테 내가 1시간 동안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요, 쫙 나와요.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뭘 하냐면 오프닝, 자기소개. 5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네, 저는 뉴스킨 만나기 전에 옥광미는 39살까지 였었어요. 39살에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39살 되신 분 여기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전자훈 사장님. 저 39살이었었어요. 그때 저희 큰애가 10살, 작은애가 4살. 그때 뉴스킨 사업을 왜 하게 됐냐면, 저는 그때까지 우리 가족, 자녀 교육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특별하게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는 가정주부였었고, 그냥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라고 하는 거밖에는 관심이 없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 그러다가 저를 컨택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누군가 컨택을, 지금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SNS로 만난 게 아니라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 아이를 교육시키러 갔던 교육기관에 같이 오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의 고향 후배가 이 엄마를 뉴스킨 사업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사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시댁도 되게 잘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업보다는 자기 시댁의 시아버지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돈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될 일이 없었던. 그런데 이 사람이 파마넥스 제품으로 다이어트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저는 그 다이어트 하는 거를 반대했었어요. 왜 이상한 약 먹고 하는 다이어트 하지 마. 그러다가 더 몸이 나빠져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건강해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찌됐든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뉴스킨 사업을 알게는 됐었어요. 하지만 저는 관심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지금보다 20년도 훨씬 더 전이잖아요. 아마 누군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는.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지금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안 좋을 때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다단계하고 피라미드라는 말만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 피라미드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 오빠가. 그 피라미드를 하셔가지고 오빠가 1년도 안 돼서 1억 넘게 까먹고, 왜냐하면 사무실 엄청 크게 한남동에다 사무실 운영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 다 밥 사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번 사면 절대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제품을 했었어요. 주방기구. 그거 저희 집에 아직도 있어요. 그 냄비가 저희 집에 아직도 있거든요. 한 번 사면 그 다음에 재구매할 일이 없어. 우리 엄마가 이제 저 결혼을 앞두고 그 냄비를 샀는데 아직도 써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 다단계라는 이미지는 우리 오빠처럼 능력 있는 사람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라는 그런 사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입소문 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수입이 생긴다라는 건 정도는 알지만 저처럼 별로 능력도 없고 별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막 돈을 많이 막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그냥 그래도 그 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고 싶었는데 유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에요. 만약에 유학을 보내면 우리 식구들은 다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정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IMF가 그때 왔었어요. 그런데 그 IMF에도 유학을 보내는 사람이 우리 옆에 매장에 있었어요. 그분은 남대문에도 막 그 건물을 막 몇 채 갖고 있고 하는데 딸 셋을 다 유학을 보내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한 달에 3천만 원씩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벌어야지 내가 보낼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했는데 어저께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 그래도 주식도 했잖아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1,500만 원인가를 주면서 주식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다 날렸어요. 다 날렸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뭐 태평양 주식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를만 하면 팔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주식으로 날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 돈이 넘어가면서 날리게 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한테. 근데 어찌됐든 경제도 잘 모르고 재테크도 잘 모르는 그게 뉴스킨 사업을 만나기 전에 저였었어요. 그러다가 뉴스킨을 만났어요. 이 사진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 뉴스키너 특히 에이스 그룹의 회자되는 사진 중에 사진인데 이 사진에 지금 이 사진에서 사업을 안 하는 분은 딱 2분밖에 없어요. 굉장하죠, 그래도. 지금 여기에 9명 중에서 7명이 이 사업에 관련돼 있어요. 저의 바로 일대 스폰서, 저쪽으로 지금 서 계신 분이 저의 일대 스폰서, 저랑 10살 차이 나는 분이었었어요. 그때. 저를 리크루팅 할 때 저분은 29살이었던 거예요. 29살. 저 39살. 그러니까 여기 있는 29살짜리인 사장님들이 39살짜리 아줌마를 리크루팅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9살, 29살.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강병원 사장님이 또 다른 일대의 파트너들이었는데 지금은 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 그리고 김성호 사장님 사진 잘렸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초창기에는 저희는 그때는 핸드폰이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필름 카메라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진이 이게 이게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흐릿하게 있는데 이것도 필름 카메라로 찍었던 인화했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저의 뉴스킨을 하면서 했는데 뉴스킨을 선택하면서 뉴스킨과 성장한 옥광미예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추가 소득을 얻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추가 소득으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꼭 해주고 싶었던 유학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추가 소득으로 유학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인 자유. 저희 남편이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고 나서요. 제가 알아보고 나서 저희 남편이 6개월 정도 있다가 미국 컨벤션을 갔어요. 그때 2002년 월드컵 때예요. 2002년 월드컵 때에 그리고 그때 추석이 있었어요. 매장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사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명절은 대목이라고 그래요. 그쵸? 대목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반적인 평소의 매출보다 몇 배로 일어나는 때가 대목이에요. 근데 그 추석이 있는 그때에 저희 남편이 미국 컨벤션을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미국 본사를 보겠다고. 집에다가는 미국에서 스포츠 박람회가 있어서 가야 된다. 왜냐면 뉴스킨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고, 아디다스 때문에 간다라고 한 거예요. 스포츠 때문에 간다고 하고서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명절도 있고, 이 대목에 어딜 가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본사에서 간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다 어른이 돼 있는 어른이 43살 먹은 사람이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제가 참 느꼈던 건 뭐냐면, 이 경제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월드컵 때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 여기 안 계시죠? 부모님이 아마 장사를 하셨겠죠?
월드컵 기간인데 너무너무 장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축구 보러 다 시청에 가 있고 다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온 식구가 앉아서 저녁밥을 먹었어요. 너무 일찍 그 사람들이 다 집에 가니까 우리도 빨리 매장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서 저희 남편이 아이들이랑 그 추석 설날 외에 처음으로 저녁밥을 집에서 먹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좋았죠. 저희 집은 되게 화목한 집안이거든요. 저희 올 A. 저희 식구들 혈액형이 올 A예요. 그리고 전부 다 제가 ISFJ거든요. 우리 남편이 ENFJ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전부 다 ESFJ예요. 우리 식구 4명이 다 FJ예요. 그리고 N만 우리 남편이에요. 근데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성이 오고 가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할까를 먼저 걱정하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4명이 다. 4명이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은 싸우거나 뭐 상처를 주는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랑 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4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미국을 갔다 오더니 매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매장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도 정상적인 가족들처럼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좋아했는데 하다 보니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 아시죠? 늦은 시간까지 그 소비자 만나야 되고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업적인 것 전달해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면서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고 우리 남편이 무슨 병아리 몰듯이 애들 데리고 쭈르륵 가서 할머니 집에서 밥 먹고 집에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가족들과 더 보다 많은 여유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제가 뉴스킨과 함께 하면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많았겠죠. 정말 많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모든 사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빨리 그냥 5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5년이 지나가면은 내가 뭐 루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이 너무 깜깜하니까. 왜냐하면 저는 I라고 그랬잖아요. 전 지금도 다른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되게 잘해요. 근데 안 만나러 가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두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롭게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되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렵지는 않아요. 관계를 되게 잘 하기는 하는데 먼저 가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람이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니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다가 성향적으로 내가 가서 제품 얘기를 하고 사업 얘기를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5년이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5년이 지나서 이 모든 게 극복이 돼서 그 상황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초창기에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아마 지금의 사장님들이 겪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서 내가 정말 안정적인 그 수입이 들어오는 그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루비가 됐어요. 김성호 사장님이 저의 일대 제가 루비가 될 때 있었던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 말고는 제가 루비가 될 때 있었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루비가 된 이후로 루비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에메랄드 가서 루비가 됐을지언정 루비에서 라피즈는 안 떨어졌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루비에서 에메랄드, 다이아, 다시 에메랄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리크루팅을 했었던 거예요. 또 특히나 저희 두 부부가 되게 잘 맞았던 거는 뭐냐면 저희 남편이 그나마 다행히 저같이 아이는 아니에요. 이예요. 지금도 저희 남편은 새로운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새로운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희가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루어 놓은 게 있어요. 정말 제가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아파트 바로 뒤에 산이 붙어 있어요. 그 산을 본인이 직접 다 일구어가지고요. 맨발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회원을 거의 한 60명가량을 모았어요. 회비 낸 회원. 돈을 그 맨발 거기에 들어오려면은 2만 원이 평생 회비예요. 2만 원 딱 한 번만 내면 돼요. 근데 어찌됐든 2만 원을 낸 사람이 60명이 넘어요. 그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든 말든이야. 80대 20의 법칙도 거기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60명 중에서 한 20% 정도는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찌됐든 자기의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회장님이에요. 거기 회장님이신데 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지난 겨울에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용인에서 최초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비닐하우스까지 만들었어요. 네, 맨발. 왜냐면 겨울에 추우니까. 그런데 이제 비닐하우스가 이 나뭇가지에 찢어질까봐 또 그 보수 수리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다 보니, 저희 남편이 그런 분이 있다 보니 이분이 콜드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콜드를 열심히 해서 저희 파트너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거의 콜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저희가 5년 만에 만난 분이 이연서 사장님, 세진그룹의 이연서 사장님이 5년 만에 저희가 다이아 됐을 때, 그때도 열심히 콜드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분을 만날 때, 저희 일대 파트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파트너가 정말 열심히 사업해보겠습니다. 막 이러더니, 4월 달에 있었던 컨벤션에 이제 같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딱 컨벤션 그날 전화 왔어요. 저 오늘 손님이 와서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한 사람이 정말 잘했거든요. 180도 리뉴얼 돼서 나왔을 때도 정말 잘하고 그러셨던 분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딱 멘붕이 오잖아요. 너무 그렇게 잘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갑자기 딱 그만뒀을 때, 그게 4월이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이연서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저희는 지금 사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어찌 보면은 SNS가 됐던 아니면 나는 SNS는 잘 못하지만 직접 찾아가는 콜드를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하든 이런 일들을요, 그냥 꾸준히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저희 딸하고도 오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막막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면 막막하죠,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영업하고도 다르고 기존에 있었던 유통 방법하고도 다르고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막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에 혹시 랑현 라이브 들으셨어요? 최선결 사장님 나오셨잖아요. 최선결 사장님이요, 20살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0포인트만 한 게 거의 7년 가까이래요. 7년 가까이를 2,000포인트 겨우겨우. 정말 그 20살에 왜 뉴스킨 사업을 했냐면 갈 데 없어서. 언니는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와 더불어서 어디 취직하기도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 뉴스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그 시간이 7년이에요. 겨우겨우.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최선결 사장님이 한 15년 정도 했을 거예요. 최선결 사장님이 바르셀로나 팀 엘리트 트립 때 그때 첫 번째 팀 엘리트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도 이렇게 지금 팀 엘리트 되고 지금 곧 이제 백만장자 됐잖아요. 이 시간이 그 앞에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나는 성공할 때까지 정말 뭐 다른 이런저런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 그 일에 매진했었다. 성실하게 정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매진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킨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나의 성공 전략, 나의 브랜드. 혹시 사장님들은 어떤 브랜드를 갖고 계세요? SNS를 하든, 내가 누군가를 가서 콜드를 해서 만나든, 아니면 지인을 만나든,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모습의 뉴스키너로 보이나요? 그게 사장님들의 브랜드거든요. 나는 어떤 모습의 뉴스킨 사업자일까?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남편처럼, 저는 저의 브랜드는 콜드를 못하는 게 저의 브랜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한여름에 이 와이셔츠 깃이 다 정말 땀에 쩔어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너무 안쓰럽게 보니까 괜찮아,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나 너무 재밌어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서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그걸 한번 생각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뉴스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지? 아까 처음 오신 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도 나의 계기일 수 있고, 정말 나는 뭐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뭔데? 사장님이 지금 아직은 멤버이지만,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하고 다루고 그러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결코 아주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유복한 상태에서 자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유는 아마 내가 그걸로 인해서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좀 더 뭔가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 그게 돈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나한테 없다 보니 나는 정말 돈을 많이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지금 그냥 말은 쉽게 나는 돈이 많이 갖고 싶어 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장님의 깊은 마음속 안에는 그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장님이 겪었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때문에 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돈을 많이 갖고 싶어지게 됐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넌 뭐 때문에 뉴스킨 사업 하는데?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돈 많이 버는 일은요, 뉴스킨 아니어도 또 다른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뉴스킨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뭔데?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신다라면 내가 뉴스킨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품의 경험담. 지금 TR9T 통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저 같은 사람이 TR9T 경험이 있어서 사업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를 가르치러 갔던 교육기관에 만났다는 엄마. 그분이 다이어트 제품, 우리 제품에 뭘로 했냐면요. 혹시 5넷 아세요? 그리고 그때는 메타보트림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이프팩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과 같은 TR 제품과 같이 전문적인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에요. 그저 내 대사를 제대로 하게 하면서 운동하고 영양 섭취를 제대로 했더니 건강해지면서 살이 빠지는 그 유선인 사장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요. 엄청나게 정말 열심히 운동해 가지고 살을 뺐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제품으로 월 1,000 이상 벌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다이어트 전문 제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제품으로 살을 뺐지만 살을 빼서 저도 그걸 보고서 이 제품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 엄마 소개하고 저희 삼촌 소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저한테 14,000 얼마가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레벨 1, 레벨 2 보너스가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DCSV, 그 다음에 레퍼링, 그러니까 셀링과 레퍼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6%, 7% 굉장히 크죠? 6%, 7%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커지다 보면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그 누군가가 살 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단순히 살을 뺀 게 아니라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맨날 그 우리 같이 애들 교육시키러 오면은 애들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의자 찾아가지고요 의자에 누워있던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으로 건강해지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어지고 예쁘게 옷도 입고 멋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제품 경험담을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제품 경험담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이 사업은 처음엔 아니었지만 제품을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적인 계기로 내가 왜 이 사업에 전념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뀐 거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저 그냥 뉴스킨 우리가 생각하듯이 좋은 화장품이고 좋은 건강기능식품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들어와서 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왔어. 그런데 들어왔더니 저는 처음에 그런 제품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말고 내가 한 200만 원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200만 원을 가지고서 내가 우리 엄마 용돈도 드리고 저는 원래 화장하고 옷 사입고 이러는 거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잘 안 해요.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용돈을 60만 원인가 주셨어요. 그 돈이 저한테는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60만 원 준 돈으로 저는 2천만 원 개를 부어서 2천만 원을 탄 사람이에요. 그 60만 원 가지고서. 얼마나 제가 알뜰하게 사는 사람인지 알겠죠. 지금도 전 별로 돈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 200만 원을 벌고 싶어서 이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우리 남편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하고 하게 된 계기는 뭘까? 저는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그냥 부업처럼 생각하는 내가 나가가지고 한 2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너무 정말 그 하찮은 생각이었구나.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인지를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은, 뭐, 1,000만 원도 벌고, 1억도 벌고, 그럴 수 있는 일인 거구나. 이거 내가 하기엔 너무 큰 사업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뒤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원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유학도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생각이 바뀌었죠. 이렇게 사장님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알게 되면. 이 사업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저 내가 처음에 우리 스폰서가 나한테 SNS로 말해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계속 그냥 그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업은 나의 성장이 없이 성공은 절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까지 내가 20년이 넘게 이 사업을 하면서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성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저는 정말 그거에 걸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 지금 최근에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 뭐 30대, 40대 사장님들 지금 뭐 최성결 사장님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김보라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23살에 정말 위아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와서 왜냐하면 아빠가 목사님인데 자기네 있는 옷을 전부 다 다른 교우들한테 주다 보니까 그냥 있는 옷들, 위아래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무실에 왔었어요. 그리고 엄청 큰 안경을 끼고 아무튼 너무 희한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점점 차츰차츰 바뀌고 이런 모습을 저는 쭉 봤잖아요. 우리 뭐 박상용 사장님, 박상준 사장님, 뭐 여기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바뀌는 모습을 저는 계속 봐왔잖아요.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저 사람은 성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 사업을 떠나시더라고요. 결국 뭐냐면요, 이 사업적인 계기로 인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내 생각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 사업을 끝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내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난 더 뭘 바꿔야 할까요? 내가 더 성장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저기 들어오는 박시원 사장님 바뀌었잖아요. 사장님들 느끼지 않으세요? 정말 처음에 왔을 때 난댕이 같았어요. 난댕이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이 잘 쓰는 말이신데 그냥 여기저기 그냥 안 끼는 데 없이 다 껴. 뭐 그냥 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 사장님이 되게 차분해지시는 거예요. 차분해지시면서 결혼을 한 이후로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한 이후로 차분해지면서 조금 어른스러워졌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옛날부터 어른이었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냐, 그거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저절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거든요. 저절로 여기에 뉴스킨 하러 여기 온다고 다 변하지 않아요. 다 그런 사람들을 다 떠나요. 변화하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남고 변화하는 사람들만 성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의 의도가 아니라 챗GPT의 의도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직 확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직 확장의 제일 중요한 게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 형성은요,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에 지금 뉴스킨에 굉장히 많은 제품, 파마넥스 제품 뭐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서 제품이 막 지금 제품 얘기 아마 사장님네 그룹에 제품을 어떻게 잘 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 아마 아무도 오지 않으셨을걸요?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와 내 스폰서와 내 형제라인과 이런 관계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업은요,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지만 관계 사업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오는데 남아있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관계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만 한다든지 자기의 뜻으로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안에서 나오겠죠. 왜 사람이 남지 않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 중심의 대화. 이거는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가서 내가 제품을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제품을 구매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제품이 발이 달려서 또 다른 고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치가 먼저예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내가 먼저 깨닫고 그 가치를 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좋은 느낌으로 와닿으면 그 가치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기적인,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제품에 발이 달려서 제품이 저절로 나간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그 사람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아침에 최성결 사장님 얘기 안 들으셨어요? 제품 티알라인 티가 나가면 그 사람이 먹어야 될 뭐 무슨 뭐랄까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택배로라도 보내고 도시락 싸서 보내고 그런 정성을 다 하다 보니 벌써 DCSV가 9,0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5일 되면 자기는 10,000 DCSV가 뜬대요. 그런데 이분이 윙스 보상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한 달에 한 번씩 바프 찍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바프를 찍기 위해서 저녁에는 무조건 쉐이크. 자기 그룹에 자기만큼 쉐이크를 열심히 먹는 사람이 없대요.
조신혜 사장님이랑. 그리고 그 트립을 가도 저녁에 모여서 미팅을 하잖아요. 이선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미팅하러 오라 그러면 미팅하러 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계속 운동하고 있대요. 앉아서 미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운동을 하면서 미팅을 한대요. 바프를 찍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쵸?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복제도 어려워. 그래서 누구는 잘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뜻이 맞는 파트너가 나와서 그렇게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윙스 보상이 나오면서 만 몇천 명이 더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팔로워가. 그게 뭐냐면은요, 계속해서 체크인하고 본인을 체크인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체크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감사함을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직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셔야 돼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 혼자인데 내가 어떻게 리더가 돼요? 나 리더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혼자겠어요? 소비자 1명 생길 거고요. 또 2명 생길 거고 3명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나처럼 나와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난 리더로서 할래요 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스폰서가 나한테 하는 거를 배우세요. 내 스폰서가 나한테 어떻게 하지? 그걸 그대로 배우시고요. 내가 그걸 가지고서 내 한 명이라도 생긴 소비자, 한 명이라도 생긴 내 파트너와 더불어서 무언가를 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멘토링 시스템, 우리 그 뉴스킨, 특히나 여기 트윈즈에 아마 되게 잘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닮고 싶은 리더가 이 안에 반드시 있겠죠. 그죠? 그분을 이왕이면 내 스폰서, 바로 위에 스폰서는 관계가 껄끄러우면 그 위에 스폰서 그 위에 스폰서 그래서 멘토를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어찌됐든 내 파트너이기 때문에 잘해주지 않을래야 잘해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같이 성공해야 되니까, 같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멘토를 잡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리더십 스타일을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내가 굉장히 동기부여형인지 문제 해결형인지, 저는 문제 해결형 스타일이거든요. 전 절대 동기부여형이 아니에요. 전 나가서 싸우자 뭐 이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제 파트너 중엔 이런 분이 계세요. 전 속으로 생각해요. 내 스폰서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내 스폰서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나는 동기부여형인지, 동기부여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에게 뭐 강한 자극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솔선수범하는 모습만으로도 동기부여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 해결형은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굳이 답을 얘기하지 않아도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이미 답을 다 얘기해요.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을 해주려고 하지 않고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문제 해결형은. 저 같은 경우가 딱 문제 해결형이거든요. 저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그리고 다 얘기를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미 다 끝났어. 답이 다 나와 있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를 거의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이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ISFJ가요 되게 착한 사람들이래요. 제일 착하대요. 너무 착하대요. 저 되게 착하거든요. 착하기는 한데 가끔 제가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오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화가 나면 말이 굉장히 빨라져요. 저는 화가 나면 말이 빨라지고 그냥 막힘이 없이 나가버리거든요. 화가 안 나네 여기서는. 어찌됐든 본인은 어떤 리더형인지,
그걸 파악하고서 내가 이 동기부여형인데 문제 해결형처럼 들어줘 속 뒤집어집니다. 그냥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스스로 뭐 MBTI가 됐던 뭐가 됐던 뭐 그 운해형인지 좌뇌형인지 됐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서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실패는요, 배움의 과정이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정말 데모를 하고서 제품이 안 나간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데모를 한다고 해서 제품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 설명한다고 해서 다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전 그걸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파트너 없을 때 연습하라고. 파트너 없을 때 그냥 아무나 붙들고서 정말 제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 처음 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할 때 강의를 들어왔는데 그게 데몬 강의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처음에 데모를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강아지 앉혀놓고서 연습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사람한테 하자니 바로 실패할 것 같고 연습해서 그 다음에 사람 만나고 이런 과정을 다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성공 사례를 이런 자리에서 공유하세요. 그리고 내 것처럼 만드세요. 내 언어로 바꿔서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을 내가 술술술술 나와야 돼요. 이 성공 사례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팅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천 과제는요, 여기 SNS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많죠?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나는 SNS 잘 못해. 여기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고객과 바로 소통해야 되는 분 있잖아요. 콜드를 한다든지. 그럼요, 그것도 꾸준히 하세요. 하다 말다 하면요, 안 하니만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하다 말고 오잖아요. 다른 콜드한 사람이 주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굉장히 많은 뉴스킨 사업자들이 뉴스킨을 포기하기도 하고 많이 떠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고객들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죽는 시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SNS를 하던 고객과 소통을 하던 직접 소통을 하던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뉴스킨 처음 할 때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이선혜 사장님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목표 팀과 나의 목표를 공유하세요. 본인의 목표를 팀과 공유하세요. 나는 단기 목표부터.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무슨 유튜브를 틀어놨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흘 안에 걸어가겠다고 하는 유튜브였었어요.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에 막 길게는 거의 60km, 70km, 짧게는 3, 40km를 걸어서 열흘 안에 부산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60km 이렇게 걸으면서 60km를 내내 그냥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걷는 키로 안에서도 내가 여기까지 짧은 목표를 잡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1시간 있다 여기까지 가겠어. 그 다음에 1시간 있다 저기까지 가겠어라는 목표를 그렇게 잡더니 정말 열흘 안에 부산을 가더라고요. 계속해서 본인의 목표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세요. 이게 우리 회사 이번 2025년 마케팅 전략 방향성이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 차를 보더니 모하비가 왜? 모하비를 연대해서 그게 아니라 기아에는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는데 모하비도 그 중에 하나였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였는데 이 차는 지금 단종됐어요. 왜 단종됐을까요? 너무 많아서. 차들이. 지금 전기차도 쭈루룩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심플하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는 뉴스킨을 하는데 SNS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콜드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지인 마케팅을 하는 건지, 내 분명한 나의 노선을 정해가지고 심플하게 하세요.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아무것도 결과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심플 포커스와 이노베이션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도 이 자리에 왔고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그 우여곡절, 정말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0년이 넘도록.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는 우리 딸들이랑 같이 한 20일가량을 캐나다 여행을 하고요. 여기가 도깨비 촬영지예요. 그 도깨비 그 마지막에 그 성 있죠. 거기 그 몬트리올의 퀘벡이에요, 퀘벡. 그렇게 해서 저희 그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보면요. 2천만 장자, 2천만 장자, 1,000만 장자, 1,000만 장자, 500만 장자 이렇게 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골프를 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들이 100만 장자, 500만 장자 되면 저희는 이미 은퇴를 하겠지만, 없겠지만, 어찌됐든 사장님들의 또 다른 그런 그 레벨의 모임을 하겠죠? 형제라인들과 이런 좋은 시간을 갖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해요. 우리의 가능성은 누가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한한데, 내 마인드는 내가 통제를 해야 돼요. 마인드 365예요. 그래서 제 오늘 제목이 사장님들 마음.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때 우리 남편이 마인드. 그래, 마인드. 그 마인드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런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저희는 뉴스킨을 하고서요, 한 번도 뒤도 옆도 돌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제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뉴스킨은 나하고 안 맞는 거 아닐까? 우리 남편은 뉴스킨이 저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뉴스킨하고 맞을까? 왜냐면 나는 콜드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는 걸 잘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 내가 직접 찾아가는 걸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나는 정말 뉴스킨하고 맞는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선혜 사장님이, 사장님은 이 사업 하신 지 얼마 됐어요? 그래서 얼마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라피즈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우 아직 깜깜할 때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사장님도 이 시간을 지나갔구나라는 걸 딱 느끼는 거예요. 내가 깜깜한 걸 아는 거는 경험한 사람이니까 아는 거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깜깜한지 밝은지 몰라요. 사장님들을 볼 때 제가 아까 그랬죠. 딱 자고 일어났더니 5년이 지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분들 여기 되게 많을걸요? 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저희도 다 겪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2천만 장자 사장님들도 그 시간을 다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해서 이 시간을 지나야지 누가 나를 이렇게 해주는 건 아무도 없어요. 내 스폰서도 아니고 내 파트너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해서 이 시간을 지나가야지만 사장님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스스로 통제하는 시간을 만드는 사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